안녕하세요. 희호입니다. 긴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 뵙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게 첫 영상이다 보니까 저도 지금 솔직히 좀 긴장이 되고 뚝딱이는 면모가 있을 수 있지만 약간 감안해 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소품으로 올라왔던 그 롯데월드랑 에버랜드에서 근무를 아주 짧게 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는 Q&A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휴학을 하고 바로 도전한 게 롯데월드 캐스트랑 에버랜드 캐스트인데 롯데월드와 그 에버랜드 캐스트 영상이 조회수가 생각보다 나와서 많은 분들이 저를 그 캐스트로 알고 이렇게 유입이 막 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DM이나 그런 걸로도 저한테 뭐 캐스트에 대한 질문을 주시거나 그런 경우들이 좀 있길래 이제 수요가 좀 있는 것 같다 싶어서 그분들을 위해 찍는 영상이고요. 그리고 그 캐스트 관련된 정보를 막 저도 찾아볼 때 최근 정보가 많이 없고 좀 코로나 그 시기라던가 2025년도 기준으로는 정보가 막 많지는 않았어서 제가 느꼈던,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들을 수 있는 정보가 최신의 정보이지 않을까 해서 이거를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퀘스트가 조금 적성에 맞지 않았던? 적성이라 말하기도 웃기기는 한데 잘 맞지 않아서 이건 정말 제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입장이고 생각이고 제가 경험한 걸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그냥 경험해본 한 사람의 생각과 정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참고의 수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네, 그렇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우선은 저는 롯데월드 캐스트를 4월달 2주차였나? 그쯤에 지원을 해서 2주차의 캐스트로 들어갔었고요. 그 어트랙션 중에서도 아틀란티스를 배정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테마파크 둘 다 동일한데 아틀란티스 배정받았다고 해가지고 아틀란티스만 하는 건 아니고요. 에버랜드에서는 엔터 소속의 공연 가이드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롯데월드에서는 교육과 근무 다 합쳐서 4일 정도 있다 나왔고 에버랜드에서는 그 교육이랑 뭐 휴일이랑 근무일 다 합쳐서 시기상으로 한 2주 정도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내밀하게 막 일을 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는 제 단계에서 약간 굳이 싶기도 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그 들어가게 되는 과정과 들어갔을 때 초반의 느낌 그리고 그냥 제가 경험한 바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냥 간략하게 제가 왜 이 캐스트를 준비하게 됐는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올해 2025년에 4학년이 되는 그런 학생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4학년 3월이 딱 되어서 학교를 갔는데 휴학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서 중도 휴학을 딱 한 그런 상태였어요. 원래는 이제 휴학하고 나서 이런 거 저런 거 해야지라는 계획을 좀 가지고 있는 상태였고 원래 하려고 했던 알바들이 다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무튼 알바는 해야 되고 조건에 부합하는 일들이었고 그 당시만 해도 주 5일을 불러주는 그런 곳이 많이 없었어서 그런 문제가 조금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원래는 에버랜드 캐스트를 하고 싶었어요. 그 에버랜드는 기숙사가 있어서 롯데월드랑 다르게 근데 하더라도 하반기에 할 생각이었어요. 9월쯤부터 딱 그때가 개강하는 캐스트 분들이 막 있으면 퇴사하는 분들이 막 나오니까 그때 그냥 뭔가 자연스럽게 내가 이렇게 교체해서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서 그리고 당장은 그 캐스트가 막 우선순위를 차지하지 않았거든요. 휴학을 캐스트를 염두에 두고 했다기보다는 그냥 휴학하는 기간 중에 해보고 싶은 경험 중 하나였어서 근데 이렇게 제가 의도했던 대로 알바 자리가 구해지지 않으니까 그냥 그럴 거면 차라리 하려고 했던 캐스트를 지금 해버리자 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게 된 과정은 우선은 에버랜드 지원서를 넣었어요. 여기서 에버랜드와 롯데월드 지원에서 좀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롯데월드는 주마다 나옵니다. 주마다 그 채용 공고가 홈페이지에 나와요. 그 지원 공고를 딱 보시면 뭐 4월 2주차, 4월 3주차, 6월 1주차 이런 식으로 주마다 게시물이 올라오는 형식이라서 예를 들어 내가 들어갔는데 이번 주 채용이 막 끝나 있어. 그렇다 해서 좌절하실 게 아닐 게 아마 며칠 뒤면 그 다음 주차께 올라올 거여서 그냥 네, 기다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에버랜드는 약간 상시 채용이에요. 지원을 바로 홈페이지 들어가서 했고요. 롯데월드도 그냥 그 올라온 주차 맞춰서 지원을 했습니다. 사실 서류 준비하는 과정은 영상들을 참고해서 쓰는 것보다 블로그를 통해서 찾아보시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해요.
저도 준비할 때 영상도 엄청 많이 찾아보고 블로그도 엄청 많이 찾아봤는데 블로그에 정말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붙으신 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했고 뭐 재도전을 했으면 왜 재도전을 했고 그런 세세한 것까지 정말 정말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여기서 그냥 제 개인적인 그 경험을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서류 작성할 때 그나마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뭐 경력 그리고 희망 부서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다들 그거에 가장 궁금증이 있으시겠죠? 희망 부서는 제가 다시 돌아간다면 쓰고 싶은 대로 쓸 것 같아요. 롯데월드는 작성한 희망 부서가 되게 많이 반영이 됩니다. 저는 롯데월드 쓸 때 어트랙션이랑 MD를 썼던 것 같거든요. 사실 어트랙션이 너무너무 간절했었고 제 주변 지인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같이 면접 봤던 언니 중에 한 명이 롯데월드는 지원할 때 롯데월드로만 지원하는 지원이 아니라 관련 계열사라고 해야 될까요? 서울스카이나 부스럭이라고 롯데월드 내에 있는 MD샵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롯데월드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롯데월드 입장하기 전에 있는 그 상가들 중에 하나? 그런 식으로. 근데 대부분은 이 롯데월드 알바를 한다고 하면 어트랙션이나 그 내부에서 일을 하고 싶지 서울스카이나 부스럭 이런 데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경우는 많이 못 봤거든요. 근데 저랑 같이 면접 봤던 언니가 서울스카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작성을 했는데 진짜 서울스카이를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언니도 이제 서울스카이 적어가지고 갔나 보다 그런 결론을 조금 낼 수 있었던. 롯데월드는 면접 때도 그런 거를 조금 물어보거든요. 본인이 선택한 계열사가 롯데월드 외에도 있으면 여기 가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 대해서 질문도 좀 나올 수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좀 마음을 좀 정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에버랜드는 3지만까지 쓰는 거였는데 셋 다 직무 무관으로 썼어요. 저는 캐스트를 어떤 직무를 막 엄청 하고 싶어 이랬어서가 아니라 빨리 들어가고 싶었어요. 빨리 뭔가 하는 게 그 루틴하게 생겨야지 캐스트 경험도 이제 충분히 하고 나왔을 때 휴학 기간이 좀 확보되는 그런 거였고 그래서 그냥 모르겠고 그냥 빨리 날 뽑아라 빨리 날 이제 뽑고 이제 데려가라 이런 마음이 커서 직무 무관을 썼는데 근데 그렇게 쓰고 나니까 솔직히 너무 괴로웠어요 마음이. 심지어 저는 에버랜드도 롯데월드를 경험하고 불려서 간 상황이었어서 약간 어느 정도 그 생태계를 알잖아요 놀이공원에. 근데 남들도 말하듯 저는 F&B를 정말 정말 안 가고 싶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경력에 F&B 경력을 쓰고 셋 다 막 직무무관 이렇게 써버리니까 너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 부서 발표 때까지 막 이거 너무 F&B에 적합한 인재인 것처럼 써놨나? 이런 걱정이 너무 커가지고 부서 배치가 나기 전까지 정말 정말 오들오들 떨었어야 되는 그 고통이 있어서 굳이 안 가고 싶은 직무를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도 하고 근데 이것도 사실 크게 의미는 없는 게 에버랜드는 그냥 만들어 놓은 칸인 것 같아요. 그게 반영되는 경우는 진짜 흔치 않고 특수한 부서는 따로 면접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사육보조 그 주토피아라는 동물원에서 근무하는 인력들은 입사하기 전에 문자가 또 하나 온대요. 특별 부서를 면접을 따로 본다거나 그 막 탐험대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사전에 미리 면접을 보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그 사전에 면접을 봐야지만 들어간다? 이건 또 아닌 것 같은 게 몇몇 직무는 들어가서 교육을 받다가 따로 면접을 보게 되는 케이스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F&B를 안 가고 싶은데 식음료 경력을 안 쓰는 게 좋겠냐? 잘 모르겠어요. 롯데월드는 그걸 반영을 많이 하니까 쓰시고 에버랜드는 그냥 완전 랜덤이니까 굳이 그냥 에버랜드는 마음을 비우는 게 사실 정답입니다. 자, 이번에는 면접 얘기. 질문 중에 에버랜드 합격 비결, 서류 면접 후기 등 궁금해요. 롯데월드는 면접을 대면으로 보고 에버랜드는 온라인으로 봅니다. 줌으로 본다는 건데요. 저도 면접 가기 전에 블로그 엄청 찾아보고 무슨 질문 나오는지 막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약간 좀 노골적으로 알려주시는 분도 있고 좀 돌려 알려주시는 분도 있는데 이것도 면접관에 따라 너무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가장 기본적인 질문들 있잖아요. 어느 알바를 가든 나올 법한 질문들? 그런 것들을 연습해가면 좋기는 좋은데, 네, 그냥 사실 그 뻔한 질문들을 준비해 가시면 좀 결이 다른 질문이 나와도 그렇게 막 크게 당황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면접을 막 기가 막히게 잘 봐가지고 이 캐스트가 된다? 이거는 잘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저는 롯데월드 때는 직접 가서 면접을 봤을 때 지원자는 5명이 들어갔고
면접관분은 세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친구가 최근에 지원을 했다고 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친구는 들어간 멤버가 한 6명 정도 이제 지원자가 들어갔는데 면접관도 엄청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3명이었는데 한 6명 된다고 했었나? 그래서 이건 약간 캐스트를 뽑는 완전 성수기냐 비수기냐에 따라서 면접의 그 분위기 자체가 좀 바뀌는 것 같고, 그렇게 막 많은 분들이 면접관으로 참여하신다는 건 필요한 인력이 좀 많다는 의미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레 추측을 해봅니다. 저는 진짜 완전 캐스트 비수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뽑혔을 때 교육을 들어간 멤버들이 진짜 적었어요. 동기 자체가 엄청 적었어서 아마 20명도 안 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는 비수기 때 들어간 거여가지고 그랬던 것 같고, 그때 부서도 되게 다양하게 갔어요. 근데 어트랙션을 제일 많이 갔었고, 근데 대부분 본인이 희망한 느낌으로 가기는 갔습니다. 에버랜드는 제가 봤을 때 면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에버랜드는 면접이 더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롯데월드를 면접을 봤을 때랑 에버랜드 면접을 봤을 때 두 면접장에서의 지원자들 스타일이 완전 달랐거든요. 롯데월드는 진짜 장난 아닌 열정맨들, 그러니까 열정이 넘치고 되게 외향적이고 말 되게 조리 있게 잘하는 그런 지원자들이랑 같이 좀 면접을 봤었고, 에버랜드를 봤을 때는 되게 조금 간절한 게 아니신가? 라는 느낌을 풍기는 지원자분도 솔직히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에버랜드를 처음에 들어갔을 때 제가 에버랜드에서 면접을 봤던 그 사람들이 다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이분은 살짝 그 면접에서 이분은 살짝 떨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의 분도 붙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예,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에버랜드는 면접의 중요성이 더 떨어지는 것 같다. 교육은 우선 롯데월드는 하루 진행되고요. 에버랜드는 3일 정도 진행이 되는데, 둘 다 서비스 위주의 교육, 그리고 의무 교육, 그렇게 좀 구성이 돼서 진행이 돼요. 그래서 롯데월드는 첫 출근을 한 날 하루 종일 교육을 듣다가 마지막에 부서 배치가 나오는 구성이고, 에버랜드는 기숙사 입사를 하시는 분들은 미리 하루 전에 가서 입사를 하고, 그 다음날부터 3일 동안 나눠서 교육을 듣게 됩니다. 그때 한 9시부터 대여섯 시?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됐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의무 교육도 있고 서비스 교육도 있는데, 저는 서비스를 되게 좀 흥미롭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서비스 교육은 다 되게 재밌었고요. 강사님들도 서비스 교육을 정말 재밌게 진행을 해주세요. 이론적으로만 들으면 심심할 수 있는 것도 게임을 넣는다거나 유머 섞인 느낌으로 즐겁게 진행을 해주셔서 저는 되게 재밌게 들었던 기억이 나고요. 근데 의무교육은 아시다시피 재미를 느낄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진지하게 들어야 되고 매뉴얼틱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교육 듣는 거를 괴로워하는 분들도 계셨다는 거. 근데 결국 교육 듣는 시간을 제일 그리워하게 됩니다. 이제 일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다들 이제 교육 들을 때를 즐기라고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기숙사. 저는 에버랜드의 장점이 더 극대화될 수 있는 건 기숙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숙사는 여자 남자 동일하게 4인실과 2인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저는 그때 4인실로 갔는데 그때 만났던 룸메들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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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요. 그래서 솔직히 룸메들이랑 너무 단기간에 친해져 버리니까 퇴사를 안 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는데, 그만큼 룸메들이 되게 너무 좋았고, 근데 이건 정말 케바케인 거 아시죠?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룸메랑 좀 안 맞는다? 그런 게 좀 싫었다? 라고 말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서, 이거는 제가 그냥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4인실이랑 2인실의 장점을 각각 말해보자면, 4인실은 4명이서 쓰다 보니까 옷장이 4개예요. 그러니까 개인 옷장을 하나씩 쓸 수가 있는데, 2인실은 그게 아니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짐을 가져가면 캐리어를 가져가잖아요. 캐리어를 둘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좁아가지고 놓을 수가 없다라고 했던 것 같고, 대신에 2인실은 화장실이 내부에 있어요. 방 내부에. 4인실은 밖에서 그 샤워실 옆에 약간 화장실이 붙어 있는 그런 구조인데, 아무래도 매번 화장실을 갈 때마다 나가는 건 귀찮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본인의 성향의 차이가 조금 있는? 제가 들어갔을 때 모든 여자 기숙사생은 다 4인실로만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주신 질문들을 바탕으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에버랜드 합격 비결, 서류 면접 후기 등이 궁금합니다. 이 질문은 지금까지 제가 앞에서 말했던 거를 조금 참고하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그 블로그를 정독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블로그에서 벗어난 내용은 크게 없었던 느낌이었어서 그냥 다 약간 예상했던 대로 흘러갔었습니다.
캐스트를 많이 뽑는 시기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우선은 에버랜드는 성수기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암묵적으로. 에버랜드는 야외에 있는 테마파크잖아요. 그래서 성수기랑 비수기가 조금 더 명확한 느낌이 있어요. 4월, 5월, 3월부터 3, 4, 5월 이쯤은 그래도 비교적 성수기에 속하는 시기예요. 5월에는 학교에서 단체로 그렇게 현장 체험 학습을 온다거나 단체가 되게 많고 아마 6월부터 이제 여름 동안은 캐리비안 베이가 열잖아요. 캐리비안 베이에 들어가야 돼 인원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4월에 진짜 그 공고를 통해서 엄청 많이 뽑는 것 같고 입사되는 인원은 매번 편차가 커요. 성수기임에도. 저는 에버랜드도 되게 동기가 적은 기수로 들어갔던 사람인데 저희가 들어가고 다음 기수는 거의 100명 정도가 들어갔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빠르게 일을 해보고 싶다 하면 그러니까 캐스트들이 20대다 보니까 대학생 신분이신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휴학하고 많이들 하시니까. 그래서 그 복학하는 시즌에 다시 이제 인원이 빠지는 그게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 새 학기 시작, 그러니까 3월이랑 보통 새 학기 시작할 때 많이들 빠지고 많이들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시기별로 그 좀 뽑는 붐이 있는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4월에 입사하는 사람이라서 좀 간당간당하긴 했는데 캐리비안 베이를 슬슬 열 때가 와서 라이프가드를 많이 뽑는 시기다 이런 카더라가 계속 나돌았는데 실제로도 많이 뽑는 시기가 맞고요. 여름이 올 때는 캐비에 갈 좀 각오를 하시는 거를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 볼 때 특정 부서를 가고 싶다고 어필하셨었나요? 하셨다면 어떻게? 롯데월드 때는 되게 어필을 했어요. 심지어 롯데월드 때는 그러니까 저는 그 면접을 보기 전에 추천드리는 거 하나가 있는 게 보통은 어트랙션을 많이 가고 싶어들 하시잖아요. 그렇다 해서 그냥 어트랙션을 가고 싶어. 왜? 나 왜 어트랙션 가고 싶어? 이런 것만 준비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어트랙션을 가고 싶은지 미리 공부해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그래야 조금 더 본인이 가고 싶어하는 그 명확한 업장을 조금 어느 정도 알고 가면 왜 가고 싶은지를 설명할 때 조금 더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실제로도 그게 조금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그때 좀 공부를 해간 상태였어요. 왜냐면 정말 어트랙션을 너무 가고 싶었어서. 사실 저는 그 스페인 해적선 있고 후룸라이드 있는 그쪽을 가고 싶었는데 말씀을 드릴 때는 성인분들이 주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스릴 넘치는 어트랙션을 가고 싶다라는 걸 좀 강조를 드리면서 예시로 들었던 게 그 스페인 해적선 그쪽에 있는 어트랙션이랑 그래도 뭔가 다른 예시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뭐 거기에 있는 외부 어트랙션으로 나간다면 뭐 해성특급이나 이런 쪽도 괜찮다 했는데 아틀란티스 간 거였거든요. 아틀란티스 딱 됐을 때 약간 생각보다 너무 스릴 있는 데로 보내주셨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롯데월드는 구체적으로 자기가 가고 싶은 업장을 좀 준비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에버랜드도 저는 어필을 했었어요. 에버랜드에서 가고 싶었던 부서는 그리팅이랑 MD를 되게 가고 싶었거든요. 어필을 했죠. 뭐 MD랑 그리팅 너무 가고 싶다. 근데 네, 전혀 못 갔고요. 특히나 저희 기수에서는 그리팅과 MD를 간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의미가 없다. 그냥 그 갈 때 TO가 나야지만 갈 수 있는 거라. 무조건 어트랙션으로 하고 싶은데 원하는 곳으로 배정이 잘 되는지 궁금해요.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무조건 어트랙션을 가고 싶다. 어트랙션이 아니면 안 될 것 같다. 근데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다들 그거 하려고 놀이공원 캐스트 지원하는 거잖아요. 원하는 곳으로 배정이 롯데월드는 배정된 분들을 보면 대부분 그 어필했던 부서가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아도 비슷한 계열로 좀 간 것 같아요. 본인이 시기도 좀 잘 맞아 떨어지고 어필한 부서가 TO가 있으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에버랜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마음을 비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공연 가이드가 있다는 거를 배정되고 처음 알았거든요. 그만큼 그냥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냥 자리가 있어야지만 보내주는 거예요. 에버랜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본인의 그거랑 일치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서 그냥 원하는 부서를 못 간다고 생각하고 가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근데 다들 보면 그래도 자기가 원하지 않는 부서를 가는 케이스가 되게 많거든요, 주변에. 근데 다들 그냥 잘 다니고 있어요. 오히려 그 다녀보면서 만족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원했던 부서가 아니었지만 여기 나름대로의 그 장점을 느끼고 그리고 사실 캐스트는 그 일 자체보다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 하는 그 동료들과의 그런 게 조금 더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재밌게 일을 하려면.
그래서 그 부서 분위기 되게 좋고 좀 잘 맞는 분들이 막 생기면 부서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서를 가나 다 힘들어요. 그래서 어트랙션도 진짜 할 일이 많고 진짜 바쁘거든요. 그래서 결국 기피 부서 막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땐 안 힘든 부서가 정말 없기 때문에 원하는 부서를 배치받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보다 그 부서 사람들이 약간 잘 맞고 재밌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다. 이거를 기대를 하시는 게 더 오래 캐스트를 하실 마음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근무 스케줄이 궁금해요. 이거는 진짜 부서마다 좀 체계가 달라서 제가 있었던 케이스로만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어트랙션 캐스트 제가 갔던 그 아틀란티스 거기의 경우는 9시, 9시 반, 10시, 11시, 12시 이런 식으로 출근 시간이 나왔었던 것 같고 시간 편차에 따라서 퇴근 시간도 이렇게 1시간씩 차이가 나는 근데 보통 어트랙션은 오버타임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좀 많다고 들었어요. 사람들이 다 그 어트랙션을 막 마감할 때까지 타려고 하잖아요. 줄 서시고 그러다 보니 손님이 많은 성수기 때는 오버타임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버랜드의 경우는 저는 공연 가이드를 했었잖아요. 근데 공연 가이드는 하는 일 자체가 밤에 하는 그 불꽃놀이 아시나요? 그 불꽃놀이도 공연 가이드가 통제를 하고 제어를 하기 때문에 퇴근 시간 자체가 되게 늦어요. 10시, 10시? 10시에 퇴근을 하고 그래서 출근 시간도 되게 늦었어요. 1시 몇 분 출근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다른 부서는 다 아침부터 출근을 할 수밖에 없겠죠. 오픈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부서분들은 아침 일찍 출근을 해서 대여섯 시쯤부터 약간 오차범위 한 한두 시간 해갖고 마무리를 하는 느낌이면 공연 가이드처럼 조금 특수하게 분류가 되는 그런 부서는 근무 시간이 아예 확 달라진다. 그리고 스케줄은 일주 기준으로 5일 근무하고 2일 쉬는 건데 이게 뭐 당연히 정해져 있진 않고요. 3일 일하고 하루 쉬고 2일 일하고 또 하루 쉬고 이런 식으로 나올 때도 있고 이거는 그 부서마다 이 스케줄을 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분들의 재량에 맞춰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혹 가다가 그 휴무 신청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자유가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부서마다 너무 달라요. 제가 속해 있던 부서는 그런 거 좀 신청하면 그래도 좀 받아주는 분위기였던 걸로 느꼈거든요. 근데 다른 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거를 되게 눈치를 봐야 하는 부서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않은 부서도 있다고 알고 있어서 스케줄은 소속되는 부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내향형도 도전 가능할까요? 완전 가능합니다. 내향형 분들 다들 이걸 제일 걱정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들어갔을 때만 해도 내향형 동기를 정말 많았고요. 그리고 오히려 내향형 분들이라 해서 막 무슨 내향형이라 해서 사회 부적응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향형은 그냥 완전 극 외향형들처럼 주목받는 거를 막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닐 것 뿐이니까 내향형도 충분히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 내향형이어야지만 좀 약간 할 만할 것 같은 부서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그린이라고 청소하는 그런 캐스트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오히려 약간 혼자서 이렇게 묵묵히 일하는 거를 좀 즐기시는 분들한테 되게 잘 맞고 그리고 어쨌든 이게 내향형 분들이라 해가지고 혼자 있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마음 맞고 무드가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친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신 있으면 지원 불가능인가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문신이 있으면 근데 가려야 하긴 합니다. 테이핑을 하든 뭐 어쨌든 그 문신이 이렇게 드러나는 건 안 된다고 어차피 서비스 교육에서 다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막 그런 건 안 되겠죠. 막 팔 전체 막 그 용문신 이런 거는 조금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가리는 것, 본인도 스트레스일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 마지막 영상 때문에 이런 질문이 온 것 같은데요. 다른 부서는 텃세 별로 없나요? 저도 텃세 때문에 그만두고 싶은데 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본인이 이 퀘스트를 하는 목적이 뭐고 본인의 상황을 잘 고려를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퀘스트를 하는 게 물론 돈을 벌고자 함은 있었지만 진짜 좀 경험을 중시해서 하게 된 그런 도전이었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는 저랑 잘 맞지 않는 분위기를 감내해 나가면서 할 자신이 없었던 거였고 그래서 그리고 이건 개인차가 좀 큰 것 같아요. 본인이 느끼기에 이거는 텃세 같다, 불합리한 것 같다 이렇게 느끼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아 뭐 이 정도는 그냥 약간 초보니까 내가 지금 신입이라서
아직 적응을 못한 거다. 그러니까 제가 이 상황에 놓였을 때도 이거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시각이 있었어요. 그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랑 이런 거를 약간 넌지시 얘기를 해봤을 때 약간 묻어난 사람도 있고 그냥 뭐 그냥 넘겨 약간 이런 스타일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얼마나 참을 수 있고 얼마나 이게 용인이 가능하며 이 캐스트에 대해서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세웠던 기준은 내가 이거를 나가도 후회가 있을까 없을까 이거를 제일 고민을 했을 때 미련이나 후회가 조금이라도 남으면 그래도 좀 더 해보자 였거든요. 근데 저는 최종적인 결론이 이 내 소중한 시간을 이거를 극복하려고 쓰기보다는 조금 더 제가 원하는 경험에 가까운 것들을 찾거나 그걸 도전하는데 쓰고 싶다. 그런 결론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한 결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본인의 성향과 스타일을 제일 먼저 파악을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근데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던가 일을 하는 게 나를 갉아먹는 수준이면 그냥 나오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학하고 에버랜드 캐스트 도전해보는 걸 추천하시나요? 휴학하고 에버랜드에서 일하고 싶은데 어느 시기에 휴학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이 안 와요. 제가 휴학하고 이거를 도전을 한 거다 보니까 휴학하고 이걸 하는 거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막상 여기 와보면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휴학하고 온 사람도 있고 졸업하고 온 사람도 있고 그냥 학교를 안 다니는 상태에서 이 일을 하러 온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이게 진짜 약간 성인이 되어서 해보고 싶었던 버킷리스트면 해보시는 걸 정말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애법병이라고 하잖아요. 그 재입사를 자꾸 하게 만드는 그 애법병이 와가지고 재입사한 동기들도 있었고 정말 여기서의 추억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있는 걸 보면 여기서의 경험이 선사해주는 그런 행복감? 그런 것들이 분명하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처음에 생각했던 저는 사람도 되게 좋아하고 좀 외향적인 성향이라서 제가 기대했던 그런 느낌도 환상이 있었겠지만 저는 그런 것들에서 괴리가 되게 많이 느껴지고 그랬어서 그만둔 거거든요. 본인이 만약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한다거나 내가 뭐 사람을 막 엄청 많이 만나는 걸 그렇게 즐기진 않지만 약간 경험은 해보고 싶다. 사람들이랑 좀 어울려서 지내는 거를 메인으로 지내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다. 한다면 캐스트만큼 좀 적합한 자리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캐스트를 하려고 휴학을 한 사람들도 있던데 저는 근데 그런 주의는 아니어서 나 캐스트 하려고 휴학할 거야 라고 하는 주변 지인이 있으면 막 반박하진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그냥 한두 달 정도 그 방학을 활용해서 해보다가 더 할지 말지를 고르는 것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두 달 하면 딱 약간 적응할 때쯤에 이제 빠빠이라서 만약에 본인이 그 캐스트 삶을 정말 즐기고 있는 사람이었으면 좀 아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재입사하는 것 같기도 한데 휴학하고 하고 싶은 일들이 캐스트 말고도 좀 다양하게 있거나 아니면 그 캐스트가 막 너무 해보고 싶었거나 그러면 차라리 그냥 휴학하고 도전을 하는 걸 사실 좀 더 추천드리긴 합니다. 만약에 캐스트를 휴학하고 할지 말지 조금 고민이 되게 계속된다면 차라리 종강하자마자 들어오셔서 일을 하시다가 그냥 짧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그 단기 캐스트 계약이 있거든요. 그걸로 지원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주변에는 실제로 그냥 짧게 해보다가 본업으로 돌아가거나 준비하고자 하는 그런 시험을 하러 가기 위해서 아이캐스트로 들어온 동기도 있기 때문에 방학을 활용해서 단기 캐스트를 들어가가지고 하거나 장기로 일단 계약은 하되 종강하자마자 그냥 냅다 들어가서 방학 시간과 휴학한 시간을 이어붙여가지고 어느 정도 한 다음에 그 휴학 일부 기간은 본인이 좀 해야 하는 또 하고 싶은 다른 기타 활동을 배치를 하는 게 저는 조금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휴학하고 캐스트하는 거 되게 좋은데 저는 딱 6개월이 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 휴학 시간을 현생을 챙기는데 쏟을 수도 있고 그냥 캐스트도 경험할 만큼 경험하고 그게 한 6개월 정도일 것 같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저는 일을 하게 된다면 사실 전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일을 할 수 있겠거니 생각을 했었고 정말 그 생활이 막 너무 재밌고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경험 중에 우선순위라면 막 더 했겠지만 6개월까지가 제일 적당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전배에 대해서도 물어보시던데 저는 전배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입장인 게 애초에 제 마인드가 제 상황일 때도 전배를 갈 바엔 퇴사를 하겠다 였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테마파크에서 일을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그러니까 다 힘들어서 내가 여기서 막 이동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인간관계라던가 그런 좀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아니면 다른 부서를 가봤자 이기도 하고 그냥 저는 전배를 가고 싶으신 이유라던가 그런 게 좀 궁금한 게 그리고 보통 전배를 그렇게 쉽게 쉽게 시켜주나요? 저는 전배 가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 경우를 봤는데 그냥 부득이하게 전배를 할 수밖에 없는 케이스랑 본인이 희망해서 하는 케이스가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 전배 자체가 그렇게 쉽게 쉽게 이루어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그냥 전배 자체가 그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오해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저는 느껴져서 그런 거에 별로 막 신경 쓰이지 않고 전배의 기회가 절묘하게 왔다든지 그냥 진짜 전배 자체가 되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보여지는 상황이라면 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전배를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라는 점. 그리고 제가 이건 유튜브 댓글에서 봤던 질문인데 일을 하다가 짧게 일을 하고 나가면 페널티가 있냐고 걱정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께서 생각하시는 페널티가 어떤 페널티? 그 페널티라는 게 나중에 재입사를 희망하시는 분한테는 페널티가 좀 걱정이 될 것 같거든요. 실제로 이게 되게 카더라를 많이 타는 주제이기도 한데 짧게 일하고 퇴사하면 나중에 재입사할 때 불이익이 있다라던가 첫 두 달 계약은 채우고 나가면 나중에 재입사할 때 희망하는 부서를 좀 넣어준다. 이런 뭐 되게 다양한 카더라가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확실한 건 당연히 알 수 없지만 지배적인 견해는 그래도 계약 기간을 최소는 채우는 게 조금 탈이 없다. 뭐 이런 식인 것 같은데 그것도 막 오피셜한 대답은 아니니까 본인이 캐스트를 해보시면서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내가 이거를 또 막, 그러니까 이게 나랑 지금 잘 맞는지, 이 생활이 어떤지. 해보시면서 그 페널티가 약간 무시가 되시면 그냥 나오시면 되고, 페널티가 약간 나중에 불리하게, 그러니까 난 나중에 뭐 재입사도 희망하고, 재입사에 그냥 조금이라도 걸림돌 되는 게 싫다. 그러시면 계약 기간은 채우고 나오시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을 막 오래 하고 나온 입장이 아니고 재입사를 막 엄청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까지 받아왔던 질문들을 조금 정리를 하고 제 개인적인 경험들을 좀 섞어가지고 진행을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어렵네요, 이거 말하는 게. 그러니까 저는 일단 캐스트 자체가 그렇게 막 잘 맞았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캐스트를 그만두게 된 이유들이 놀이공원 캐스트라서 이런 거라기보다는 좀 제게 일어났던 뭐 특수한 상황들이나 어쩔 수 없는 요소들이 좀 가미가 되어 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제가 퇴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와 별개로 캐스트가 하는 일들이나 그 일의 특징적으로도 제가 상상했던 거랑 다른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어떤 성향이고 어떤 업무가 잘 맞고 안 맞고를 조금 유추해 볼 수 있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서 경험해 본 것 자체에는 되게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이라도 미련이 남아있고 캐스트에 궁금증이 있으면 그냥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너무 잘 다니고 있는 주변 지인 그 동기들도 너무 많고 저도 도전하기 전에 몰랐던 그런 것들이 제가 직접 경험해야지만 알 수 있는 그런 결말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튼 상황과 여건이 되고 본인의 의지가 있으면 해보는 거 완전 추천합니다. 우선은 제가 직접 받았던 질문들 위주로 오늘 이 Q&A를 진행을 해봤는데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정보들이나 제 생각들이 이거 보시고 계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지 않은 것들 중에서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보는 대로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안 맞았던 사람이라서 조금 이런 결론을 낸 거지 너무 겁먹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캐스트에 관련된 콘텐츠는 이게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은데 캐스트는 아니어도 앞으로 더 재밌고 흥미로운 콘텐츠로 또 이렇게 길게 길게 만나러 올 테니까요. 다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떻게 끝내야 되지?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캐스트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 화이팅!